이론적으로는 보다 좀 더 장점이 있다. 그래서 나는 이 영상을 좀 보신 분들 중에서 나 나중에 3프린터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실 거라면은 말고도 배우셔야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수익 발생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커진다. 네. 이번 시간에는 러프한 3프린팅 3프린터 중에서도 DLP 편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되면 FDM 방식의 3프린터는 좀 많은 편이에요. 근데 DLP 3프린터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알려져 있지가 않다 내 생각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한번 그런 것들을 다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DLP 3프린터가 뭐죠? DLP는 광경화 방식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레이저를 쏴서 레진이라는 액체를 고체로 만드는 방식을 말합니다. 일단 대부분 이제 3프린터 운영기능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나 3프린터 이론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은 3프린터가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죠. FDM 방식, SLA 방식, SLS 방식이 있는데 SLA 방식이 이제 액체 형태를 소재를 쓰는 3프린터라고 하죠. 네. 근데 SLA도 액체를 소재로 쓰고 DLP도 액체를 소재로 쓰는데 SLA와 DLP 방식의 차이점은 뭔가요? SLA는 점경화 방식이라고 해서 점을 하나하나 찍어서 경화시키는 방식이고 DLP는 면경화 방식이라고 해서 한 층을 레이어를 한 번에 경화시키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조금의 차이점은 있지만 보통 요즘에 많이들 레진 사용하는 3프린터 뭐 이렇게 부르면은 딱히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긴 해요. 왜냐면 일반 사람들이 뭐 면경화 방식, 점경화 방식을 크게 구분하면서 사용하진 않으니까. 그리고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육안으로는 크게 퀄리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그냥 혼용해서 사용하게 합니다. 일단은 DLP 3프린터 방식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FDM보다 뭐 더 좋은 부분이 있는 그거를 좀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FDM하고의 비교를 했을 때 DLP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한 레이어, 그러니까 Z축 한 개의 레이어를 쌓을 때 시간이 동일하게 걸립니다. 그래서 면적이 만약에 이렇게 네모난 면적이 있는데 여기가 100mm라고 치면은 이 부분을 한 번에 다 만들 때 FDM에서는 이 면적에 따라서 시간이나 재료 소모량이 결정이 되는데 레진 프린터에서는 이 면적에 관계없이 시간은 동일하고 물론 레진 소모량은 늘어나겠죠. 하지만 시간이 동일하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쉽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약 8cm 정도 그리고 지름이 10cm인 원기둥을 출력을 한다고 한다 했을 때 FDM 방식은 그거를 원기둥을 2개를 뽑게 되면은 시간이 뭐 1.5배에서 많게는 2배까지 걸릴 수가 있는데 DLP 같은 경우는 원기둥을 10개를 뽑든 20개를 뽑든 베드 사이즈만 가능하다면 이론상으로는 한 번에 똑같은 시간에 원기둥 10개를 한 개를 뽑는 것과 같은 시간 동안 출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량 생산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론적으로는 FDM보다 DLP가 좀 더 장점이 있다. 그리고 퀄리티적인 부분에서도 좀 많이 높지 않나요? DLP가? 네. 이게 해상도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FDM에서는 해상도를 보통 0.2mm 정도로 잡아요. DLP에서는 제품마다 조금 편차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0.05mm, 50 마이크로미터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해상도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완성된 제품을 봤을 때 퀄리티 차이가 이 두 개의 제품 사이에서는 좀 많이 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FDM보다 DLP가 훨씬 더 퀄리티가 좋고 사실은 실제로 또 만드는 물건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FDM 방식은 시제품에 좀 포커스가 되어 있다면 DLP 같은 경우는 같은 시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디스플레이가 가능한 전시가 가능한 용도나 도색을 했을 때도 훨씬 더 이제 실질적인 피규어나 상품으로서 보일 수 있을 정도의 퀄리티까지 나온다.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아이디어스의 DLP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이 있고 오히려 기존에 있었던 플라스틱 제품보다는 레진 소재다 보니까 좀 더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다시 한 번 더 돌아가서 FDM과 DLP와의 비교를 했을 때 단점도 분명히 존재를 하잖아요. 그죠? 네, 단점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가장 큰 단점은 아무래도 뭐 산업용 장비는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DLP 장비를 비교를 했을 때 그 출력 베드 사이즈가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한계라고 보여지는데 FDM 같은 경우는 크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400에 400? 우리가 전에 했던 뭐 CR10 맥스 같은 거 이런 거는 이제 450까지 되죠. 근데 이거 DLP에서는 아무리 커져봐야 절반도 안 돼요. 베드 사이즈. 네, 거의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가 좀 한계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이제 SLA의 산업용 장비로 넘어간다고 하면은 이 이상의 베드 사이즈는 존재는 해요. 근데 비용이 정말 많이 차이나요. 네. 5천에서 억 단위까지. 네. DLP 방식이 좀 쉽게 이야기하면 베드 사이즈가 큰 게 없다.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가격대. 네. 그렇죠. 네. 그런 게 좀 불편한 게 있고, 후가공 작업도 좀 많이 힘들긴 하잖아요. 그죠? 네. DLP 가장 큰 단점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DLP 방식의 후가공 작업 방식에 대해 설명 한번 해줄까요? 네, DLP는 우선 먼저 액체를 이제 고체로 만드는 방식이다 보니까 고체로 만들어진 제품 주변에도 그러니까 레진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한번 세척을 해줘야 되고, 그 이후에 경화라는 과정을 한 번 더 거치게 됩니다. 일단 세척을 먼저 안 했을 경우 이 주변에 있는 레진 용액들이 계속 흐르거나, 혹은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제 피규어가 조금 퀄리티가 높은데 그 주변에 레진이 계속 묻어 있으면은 그게 나중에 자연스럽게 경화가 되면 퀄리티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제 세척을 해줘야 되고 경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세척 과정에서의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은 세척 용액에 있습니다. 세척 용액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무수 에탄올이라는 것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게 2급 발암물질인가로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독성물질이죠. 네. 그래서 조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작업, 세척 경화 작업을 할 때는 장갑은 무조건 끼고 방독면을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DLP의 단점을 이야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소재 이야기를 잠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생각했을 때 FDM 방식에 비해서 DLP 방식은 레진이라는 소재를 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물론 3D 필라멘트에 대해서는 안 좋은 이야기가 많이 돌았지만, FDM 방식의 소재인 필라멘트 같은 경우는 로하스 인증도 많이 받아놨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상용화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DLP 방식 같은 경우는 레진 그 용액이 좀 고름이 좀 까다롭지 않나요? 그게? 네, 맞아요. 일단 FDM이 많이 알려진 것도 있긴 한데, DLP 같은 경우는 자료가 FDM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하는 것들의 재료 선택하는 기준은 우리가 보통 조사 시간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게 뭐냐면은 FDM에서 우리가 층 높이 표현을 하죠. 층 높이에 따라서 시간이 결정되고 퀄리티가 결정되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기본 단위가 조사 시간이라고 해서, 이 처음에 레진을 굳힐 때 기본 시간을 보통 조사 시간이라고 많이 불러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얼마나 줄일 수 있냐, 이거에 따라서 레진을 재료를 처음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테스트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처음에 구매한 레진을 이 조사 시간을 위아래로 내려가면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요즘에 나온 것들 기준으로 하면 5초 정도가 기준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서 조금 더 다운시킬 수 있냐, 시간을 올려야 되냐, 이거에 따라서 일단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설정한 프린터에서 설정한 값을 입력을 했을 때 제대로 출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레진 소재를 바꿔야 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선택하기가 좀 까다로운 면이 있긴 하죠. 그런 것도 있잖아요. 필라멘트 같은 경우는 색깔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도 작업을 할 때 색깔을 저희가 배합을 하잖아요. 네. 원하는 색상이 있으면 그 색상을 산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색상의 하얀색 색상을 섞어서 좀 더 연하게 만든다거나, 네. 그런 부분도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죠, 사실은. 그쵸. 원하는 색감을 딱 선정을 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투명 클리어 레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색깔이 있는 레진을 조금 섞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진 않죠. 일반적으로는 그냥 구매한 대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 DLP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나중에 이제 후가공하고 도색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뭐 만약에 색깔이 크게 중요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냥 투명 레진 혹은 뭐 회색깔의 레진을 사용하고, 그 위에다가 이제 후가공을 하고 도색까지 하는 이런 작업을 일반적으로는 많이 해요. 피규어 작업을 많이 하니까.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된다. 근데 나는 DLP에 대해서 좀 설명을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이거를 어떤 사람들이 써야 되는가. 취미용으로 하기에는, 일반 가정용에서 하기에는 좀 환기 시스템이라든지 독성 물질이 나오다 보니까 애들이 있는 집안에서는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집안에 애들이 없더라도 혹시나 이제 주변에 옆집이나 이런데 넘어갈 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DLP에 대해서는 자료가 조금씩 부족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 DLP에 지금 우리가 설명하겠지만 셀프턴은 되게 잘 나오고 있죠. 가격대도 그렇고. 되게 많이 저렴해졌고 퀄리티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막 산업용 장비랑 크게, 그러니까 퀄리티 물론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엄청나게 막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많진 않아요. 그 정도로 되게 잘 나온다. 저가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 영상을 좀 보신 분들 중에서 나 나중에 3프린터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실 거라면은 FDM 말고도 DLP도 배우셔야 되고, DLP 3프린터 영역까지 어느 정도 숙달이 되셨으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수익 발생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커진다. 이런 부분들을 아마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다. 일단 여기까지 DLP 이야기를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